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에서도 춥다고 악명이 높은 곳인 북부 레브라도에 사는 엘로디라고 합니다. 캐나다 레브라도는 먼 과거부터 가까운 현재까지 사냥이나 수렵 활동을 통해 살아가던 마을입니다. 이것은 다른 나라나 지역들보다 유독 추운 날씨의 영향이 컸습니다. 게다가 산악지역과 광활한 숲들, 그리고 수많은 강과 호수들이 많아서 순록, 무스, 흑곰, 늑대를 포함한 다양한 야생동물들이 서식하는 서식지이기도 해서 사냥과 수렵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현대에 들어서는 하이킹, 캠핑, 낚시, 사냥을 즐기는 아웃도어 애호가들에게 인기가 있어서 관광객들도 많아졌죠. 이렇게 아름답고 좋은 곳에 사는 저였지만 한 가지 큰 고민거리가 있었습니다. 레브라도의 겨울은 매우 춥고 눈이 많이 내리며 심할 때는 체감온도가 영하 50도까지 내려가기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아직 젊고 특별한 지병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지만 부모님은 그렇지 못했죠. 아버지에게는 예전부터 알아온 심장질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추운 겨울철에 집안에서 활동하시던 아버지가 심정지가 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천만다행으로 그때는 저와 가족들이 있어서 응급처치와 빠른 후속 조치 덕분에 목숨을 건질 수 있었죠. 그때부터 저는 겨울만 되면 아버지의 지병이 도져서 다시 심장에 문제가 생기실까봐 늘 걱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외부로 돌아다니지도 못하고 늘 집에서 지내야 했죠. 만약 제가 그 영상에서 그 장면을 목격하지 못했더라면 아마 지금도 그런 불안한 생활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어김없이 살을 애는 추위의 겨울이 다가왔을 때였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외출하지 않고 집에서 영상 콘텐츠를 보고 있었죠. 때마침 제가 좋아하는 한국 드라마가 넷플릭스에 다음 화가 올라왔을 때여서 환호를 지르며 시청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드라마를 시청하다가 특이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드라마상에서도 추운 겨울이었고 주인공의 집에는 온돌이라는 한국식 난방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드라마상에서 그들은 추운 겨울이지만 얇은 옷만 입고 있었고 마치 지금의 계절이 여름인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처음에는 드라마니까 약간 오버해서 과장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아니면 한국이라는 나라는 겨울이라 할지라도 우리보다 추위가 덜하다고 생각했죠. 그런 상황이 아니면 드라마상에서의 그런 모습들이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그런 제 생각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혹시 하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드라마뿐만 아니라 다른 방송을 보아도 한국에는 비슷한 상황들이 연출되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국의 난방 시스템과 온돌이라는 시스템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대해서 조금씩 공부했죠. 몇 날 며칠을 한국과 한국의 난방 시스템 그리고 온돌에 대해서 알아보던 저는 이 모든 것이 진짜일지도 모른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도 제가 사는 레브라도만큼은 아니지만 겨울에는 아주 추운 편에 속했고 그런 기온 속에서도 집안에서는 얇은 여름옷을 입고 다니는 것이 저에게는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만약 저 온돌 시스템을 우리 집에 설치할 수만 있다면 저의 무모한 호기심은 결국 행동으로 옮겨지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한번 한다면 하는 성격이고 뭔가를 시작했으면 끝을 봐야만 하는 성격이라서 부모님들도 혀를 내두를 정도였습니다. 부모님은 그런 저를 보고 성격 좀 죽이라고 늘 말씀하셨지만 타고난 성격이 생각만 가지고 쉽게 바뀌지는 않더라고요. 한국의 온돌 시스템을 우리 집에 설치하기 위해 많은 정보를 알아보았습니다. 한국의 난방 시스템도 일반적인 난방 보일러 시스템이 있고 온돌 시스템이 따로 존재했습니다. 한국인이 아닌 몇몇 외국인들은 한국의 난방 시스템이라고 하면 전부 온돌 시스템인 줄 착각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에 따르면 온돌은 열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강제로 공기나 물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신 열은 바닥으로 직접 전달되고 이를 통해 생활공간 전체의 열을 고르게 분배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난방 시스템과는 달랐죠. 그리고 온돌은 복사열을 이용하는데 이것은 단순하게 공기가 아닌 방 안의 물건을 따뜻하게 하는 난방의 일종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난방 시스템보다 훨씬 편안하고 에너지의 효율이 높습니다. 이런 점들 덕분에 온돌 난방 시스템을 우리 집에 설치만 할 수 있게 되면 심장질환이 있으신 아버지가 보다 안전하게 집안 생활을 하실 수 있게 되는 거였죠.
그런 부푼 꿈을 안고 열심히 한국의 온돌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그 꿈을 실현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제일 먼저 문제에 맞닥뜨린 부분은 한국의 온돌 전문가를 섭외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는 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전화를 직접 걸어서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온돌 시스템을 한국 외에 다른 외국으로 설치를 해주러 가는 사업 자체를 하지 않는 회사들이 많아서 모두 거절당했습니다. 당연하게도 제가 한국어를 몰랐기에 영어로 대화를 시도했지만 대다수의 회사에서는 전화를 받으시는 분이 영어를 하시는 분이 드물었기에 대화 자체도 힘든 경우가 많았죠. 사실 이번 연도에 제가 하던 사업이 잘 풀려서 자금 형편이 좋은 상태였기에 금전적인 문제는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일이 잘 풀릴 것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렇게 전문가를 만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 될 줄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사실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봐도 20시간을 비행기를 타고 와서 난방 시스템을 설치해주는 게 말이 안 되었습니다. 애초에 처음부터 너무 허황한 생각으로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온돌 난방 시스템을 설치하는 대형 업체란 업체는 모두 알아보았지만 단 한 곳에서도 캐나다까지 설치하러 오겠다는 곳은 없었습니다. 그래, 이건 애초에 말이 안 되는 일이었어. 차라리 한국으로 이사를 가는 게 더 빠르고 현실적이겠다. 혹시 내가 너무 대기업에만 연락을 취했던 건가? 그러고 보니 회사의 규모가 클수록 내부 규칙도 까다롭고 이것저것 안 되는 게 더 많잖아. 일정 이상 규모의 회사에만 연락을 취해보던 저는 이런 생각이 들자 대기업은 추려내고 중소기업 쪽으로 목록을 다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아예 연락 자체를 이메일을 통해서 시도했습니다. 통화를 하게 되니까 제대로 대화가 진행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아서였죠. 한국의 온돌 시스템을 설치하는 중소기업들의 이메일로 제 사연을 보내는 데만 꼬박 하루를 보냈습니다. 사실 이미 희망이 한풀 꺾인 상태였는지라 이번에도 큰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가지만 생각하면서 했던 행동이었어요. 부모님이 집안에서만큼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해드리자 라는 생각을 말이죠. 그런 마음이 한국까지 전달되었던 것일까요? 딱 한 곳에서 제가 보낸 이메일에 답장이 왔습니다. 이메일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먼 캐나다에서 이곳까지 그런 문의를 다 주시고 감사합니다. 아마 아시겠지만 한국에서 캐나다까지 가서 온돌 시스템을 설치하는 일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도 이메일로 보내주신 그 사정을 들으니 저희도 꽤 고민을 하는 중입니다. 만약 저희가 그곳에 가서 설치를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한국에서 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경비가 소요되는데 괜찮으신지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한국에서의 설치 비용에 추가적인 비용을 합해서 견적을 보내드립니다. 생각해보시고 결정하시면 다시 연락해주세요. 한국에서 온 이메일을 읽으며 희망에 찬 표정을 짓다가 글의 끝으로 가면서 점점 다시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금액이 훨씬 오버되었으니까요. 캐나다에서 일반적인 난방 시스템 설치 비용보다 2배는 더 비싼 금액이었습니다. 원래 제가 생각했던 비용보다도 1.5배는 더 높여야 했죠. 이 정도의 금액을 투자하여 한국의 온돌이라는 시스템을 설치하는 게 맞는 걸까? 그 정도의 가치가 있다면 두 번 생각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온돌 시스템에 관해 공부하면서 가진 확신이 있었기에 추가 금액을 지불해서라도 설치를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저의 결정만 있다면 무사히 설치가 가능한 줄로만 알았죠. 그렇게 저는 다시 한국 업체에 답 이메일을 보냈고 다시 한국으로부터 답장받았습니다. 이번에는 정확한 방문 날짜가 있었습니다. 보다 정확한 견적을 내기 위해 미리 방문해 본다는 것이었죠. 얼마 후 한국에서 온돌 설치 견적을 내기 위한 전문가분들이 방문했습니다. 무려 20시간을 비행기로 날아온 분들은 피곤할 텐데도 오자마자 저희 집안 곳곳을 살피며 견적을 내주었습니다. 하지만 사장님의 표정은 그리 밝지만은 않았습니다. 현지 지역의 인건비와 자재 비용 등을 같이 조사하여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처음 이야기된 것보다 시일이 더 걸릴 수 있고 비용도 올라갈 수 있다고 했죠.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굳힌 상태라 생각하시는 대로 일을 진행해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드디어 기존 난방 시스템을 뜯어내고 한국식 온돌 난방 시스템의 설치가 진행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총 4분이 오셨고 나머지 필요한 인력들은 캐나다 현지에서 구인하여 일이 진행되었습니다. 사실 설치 기간이 길어진다기에 조금 걱정했습니다. 곧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제가 생각한 것처럼 설치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정도 걸렸는데 사장님의 말씀으로는 원래는 이 정도까지도 걸리지 않는데 이곳에서는 인부도 그렇고 자재들도 익숙하지 않아서 시간이 훨씬 많이 걸린 거라고 하더라고요. 엄청 복잡해 보이는 과정들을 이토록 손쉽게 해내는 사장님이 존경스러웠습니다. 무사히 설치는 끝났고 온돌 난방 시스템은 문제없이 잘 작동되었습니다. 얼마 후 우리 가족은 몇 년 만에 최강 한파라는 겨울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온돌 시스템의 엄청난 난방 효과를 절실하게 체험할 수 있었죠. 뉴스에서는 체감 온도가 영하 50도에 육박하는 기록적인 한파가 왔으니 절대로 밖으로 나가지 말고 집에서도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실내 온도를 높이라고 권고하는 내용이 반복적으로 송출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가족은 얇은 옷만 입은 채 올겨울을 날 수 있었죠. 정말이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한국처럼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에서 캐나다보다 겨울철 기온이 그리 높지 않음에도 이런 난방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말이죠. 드라마에서 보던 그 장면들은 허황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온도를 설치한 이후로 우리 가족은 가장 큰 걱정거리를 해결했고 자연스럽게 더 행복한 가정으로 거듭났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한국 업체 사장님을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먼 곳까지 단 한 곳의 설치만을 위해 방문해 주신다는 게 믿기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사장님에게 어떻게 그런 무모할 수도 있는 선택을 하게 되셨냐고 여쭈었습니다. 그리고 사장님이 대답해 주셨죠. 엘로디 씨, 사실 우리 아버지도 과거에 제가 이 일을 하기 전에 심장질환을 앓으셨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제대로 된 난로도 없는 집에서 심장마비가 와서 돌아가셨죠. 제가 이쪽 업계에서 일하고 있는 것도 아버지의 영향이 컸습니다. 엘로디 씨의 이야기를 들으니 돌아가신 아버지 생각이 많이 났어요. 그런 이야기를 듣고도 애써 무시한다면 제가 이 일을 지속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혹시 다른 꿍꿍이가 있는 건 아닐까 하고 잠시나마 의심했던 제가 한심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우리 마을에는 적어도 10가구 이상은 한국식 온돌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점점 더 늘어나는 추세이고요. 사장님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보답하기 위해 동네에 소문을 좀 냈거든요. 결과적으로 한국 사장님도 저 하나만 보고 온돌 설치를 했을 때는 큰 이득이 없었지만 마을 사람들의 집에 온돌 시스템을 설치하면서 나름대로 긍정적인 효과를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사장님의 따뜻한 마음 덕분에 생긴 결과죠. 그 덕분에 저희 부모님은 적어도 집안에서만큼은 혹한의 추위가 와도 큰 걱정 없이 생활하고 있답니다. 이 먼 곳까지 날아와 온돌을 설치해 주신 한국 사장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